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2일 집권 4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여러모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반등하며 4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직전 38.3%보다 1.8%포인트 상승한 수치인데요. 집권 후기의 레임덕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 뉴스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0.1%, 매우 잘함 20.2%, 다소 잘함 19.9%로 집계됐는데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7%, 매우 잘못함 42.6%, 다소 잘못함 14.4%, 잘 모르겠다거나 답변을 유보한 응답자는 2.9%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과 50대의 국정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보수 성향인 60대 이상의 긍정평가는 25.8%에서 31.9%로 6.1%포인트, 50대는 39.3%에서 43.3%로 4%포인트 올랐습니다. 30대의 지지율도 43%에서 45.6%로 2.6%포인트, 40대는 50.5%에서 51.3%로 0.8%포인트 증가했는데요. 반면 18세에서 29세의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18세에서 29세의 긍정평가는 40.4%에서 33.1%로 7.3%포인트나 감소했는데요. 지역별로는 호남과 충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는데요. 대구 경북의 긍정평가는 20%에서 26.6%로 6.6%포인트 올랐습니다. 인천 경기는 37.8%에서 41.2%로 3.4%포인트, 서울은 36.4%에서 39.5%로 3.1%포인트, 부산, 울산, 경남은 36.3%에서 38.6%로 2.3%포인트 증가했는데요. 한편 역대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직무수행 긍정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치를 기록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33%의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언론에서 과대하게 보도하는 레임덕이 아니라는 것이 실제 지지율 집계에서 증명된 셈인데요. 지난 10일로 취임 4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이 비슷한 시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지지율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고 수준인데요. 이날 정당 지지율에서 여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와 비슷했지만 제1야당의 국힘당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34.4%에서 34.2%로 0.2%포인트 약간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국힘당은 28%에서 25.9%로 2.1%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정의당은 3.9%, 국민의당은 3%, 열린민주당은 2.6%로 나타났는데요. 지지정당 없다나 잘모름, 무응답은 26.2%, 기타 정당이라는 응답은 2.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경제도 진보의 집권기에 유능하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수구 기득권인 보수 집권기에는 부패가 더 만연했다면서 진보가 경제에는 무능하다고 보수가 유능하다는 소리는 보수 언론과 보수 학자들이 만든 거짓이라는 겁니다. 지난 8일 송기훈 경제평론가는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에 들었던 것은 총 4번이며 4번 다 민주정부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라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코스피 1000포인트가 붕괴한다던 보수 일각의 주장도 모두 궤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0일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인 3249.30으로 마감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주호영 국힘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주가 3000시대 발언을 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비아냥댔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조사는 유선 전화 면접 19.8%, 무선 전화 면접 5.4%, 무선 ARS 74.7%, 유선 ARS 0.1%,
무작위 RDD 추출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1%, 표준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보다 자세한 조사 계획과 결과는 한길리서치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와 관련된 입장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 결정된 데 대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형사사건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성윤 지검장 본인이 이제 수사 심의를 요청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결과 기소 의견으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성윤 지검장의 좀 결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이제 법무부의 어떤 입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백 최고위원은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가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백 최고위원의 이지검장의 자진사퇴 필요성 주장은 여당 내에서 처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는데요.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도 절차적인 부분에서 실체적인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완의 검찰개혁에 또다시 반격을 시작한 정치검찰들의 작태에 위기감을 느끼고 강력한 개혁 조치를 단행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이 지검장 보고 알아서 자진 사퇴하라는 건가요? 이게 민주당 최고위원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공수처 1호 사건 지정도 그렇습니다. 청룡 언얼도로 사과를 깎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좀 공수처가 너무 편한 판단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좀 예. 유감스럽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그런 좀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게 싶어요. 이게 이제 이 감사원에서 이게 경찰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감사원이 수사 의뢰할 때는 1차적인 수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사하기가 좀 편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예. 또 이게 뭐 그 교육감이기 때문에 아주 정치적인 쟁점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좀 편한 선택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조금 더 어렵더라도 공수처의 그 선명성과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사건을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백 최고위원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부여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너무 편한 판단을 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조금 더 어렵더라도 선명성과 존재감을 보일 사건을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와 함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코로나 백신과 방역, 부동산, 일자리 등 민생 현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더 크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문제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민생 현안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현안 문제가 바로 개혁입니다. 또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이걸 어쩌나 싶은데요. 분명 강력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의 이런 인식 수준을 가지고 정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느긋해진 걸까요? 국민들만 바빠 보입니다.